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심청전은 실화일까요? 아닐까요?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라남도 곡성에는 관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소설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설이 이 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관음사에는 절의 창건 기록을 남긴 관음사 사적기라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는 원홍장 설화 부분이 있는데요. 기원후 300년경 곡성의 월량이라는 장님이 일찍이 부인을 잃고 홍장이라는 어린 딸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주승을 따라가게 된 원홍장이 우연히 중국 사신을 만나게 되었고 재물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 황제는 원홍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뻐, 얼굴은 현연데 베이글이야, 황후가 된 원홍장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불상을 고향으로 보냈고 원홍장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원홍장이 보낸 불상을 모시기 위한 절이 관음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삼국시대의 이야기가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형태로 각색이 되어 심청전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연꽃에서 나오게 되는데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죠. 중국 절강성 주산시에는 신가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홍장이라는 처녀가 이곳 진나라로 시집을 와 황후가 되었고 이름을 심청으로 개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심청사당과 심청상도 있죠. 한국과 중국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보면 심청전은 실화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음사 사적기와 심청전에서 원홍장과 심청이는 얼굴이 이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제가 며칠 전 소리꾼의 시사회에 다녀왔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설이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로미오와 줄리엣 그 작품 자체를 담은 영화라면 셰익스피어인 러브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된 과정을 상상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효녀심청이 심청전 그 작품 자체를 담은 영화라면 영화 소리꾼은 판소리 심청가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의 기원을 다룬 작품입니다. 신작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볼만한 영화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기준으로는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 웰메이드 무비였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어떠한 협찬도 받지 않았고요. 오직 이 영화를 볼지 말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심청가의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심청가의 뻔한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다 보니까 판소리와 뮤지컬을 합쳐놓았다고 그래서 신박하긴 한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뮤지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뮤지컬을 하면 인도 영화의 마살라 장면들처럼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꾼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판소리를 하고 설화적 신화적 이야기에서만 뮤지컬 형식이 등장하고 그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현실과 환타지를 분리하는 장치로서 판소리와 뮤지컬 장면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기준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두 번의 호란으로 나라가 탈탈 털리게 되죠. 그 후 몇 대의 왕들을 지나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영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영화에는 자매조직이라는 인신매매 조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조 당시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이 자매조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박문수도 영조 시대의 인물이죠. 게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신분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속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쌀을 내고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납속면천이나 군역을 면제해주는 납속면역뿐만 아니라 실제 관직을 돈 받고 파는 납속수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관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직을 파는 공명고신첩도 있었습니다. 이름란을 비워둬서 공명첩이라고도 불리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넣기만 하면 명예경찰서장도 될 수 있었고 명예도지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청이 같은 평민이 황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거나 혼인과 같은 제도권 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한소리 심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상해 나갑니다. 한소리 부분마다 자막으로 가사가 나오고 한소리를 잘 모르더라도 스토리 라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더군요. 한국 영화의 고질병인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도 없이 녹음도 아주 잘 되었고요. 특히 주연 배우 이봉근의 피를 토해내는 것 같은 판소리 연기는 신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연기 내공을 보여주어서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음악 영화답게 사운드 녹음도 아주 잘 되었고요. 카메라는 알렉사 미니가 사용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알렉사 65 또는 알렉사 미니로 촬영된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복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심학규는 심청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청이는 두 눈을 다시 뜰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직접 영화에서 확인해 보세요.